난방비 폭탄 올겨울 집중해라. 아들아 잘 있지?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무 추워서 옆집 가스한다.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쇼를 하면 효자 된다.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들아. 효도해라, 효자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효자아들입니다. 이제 슬슬 추워졌죠. 쌀쌀하니까 보일러를 사용하실 텐데 난방비가 부담도 되셔서 온라인상에 난방비 아끼는 방법 찾아보시고 많이들 참고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했다가는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집들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에 절약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보일러 조절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 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실온 모드보다는 온돌 모드로 사용해야 난방비가 절약된다. 보일러는 실온 모드, 온돌 모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실온 모드는 무조건 안 좋아. 온돌 모드를 사용해야 난방비가 절약돼! 라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온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는 온도를 감지하는 방법의 차이가 나는데요. 실내 모드라고도 불리는 실온 모드는 보일러 조절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로 온도를 측정하여 실내 공기가 따뜻해질 때까지 난방을 조절하는 것이고, 온돌 모드는 바닥에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측정해서 방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난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온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집은 보일러 조절기 근처에 자주 열리는 문이나 창문이 없는 집, 집에 외풍이 없고 단열이 잘 되는 집에서는 사용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온돌 모드를 사용하면 좋은 집은 외풍이 심해서 실내 온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집,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에서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풍이 들어오는 문이나 창문 근처에 보일러 조절기가 있을 때 온돌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실온 모드를 사용한다면 보일러 조절기에 감지하는 온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심해서 난방비 폭탄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무조건 이게 맞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택의 상태에 따라 어떤 모드를 해야 할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일러를 끄고 가면 온수관 안에 있던 물을 다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료를 소모해서 난방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켜놓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외출 모드는 최소한의 난방만 제공하는데요.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고 동파 방지 정도로만 하는 수준이죠. 외출 모드는 날씨가 조금 쌀쌀한 수준일 경우에는 난방비가 절약이 되기는 하지만 한파가 들이닥칠 때는 외출 모드 가지고는 집안의 온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서 보일러를 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이라면 평소 실내 온도보다 3, 4도 정도만 낮추시고 외출하셔야 합니다. 잠시 외출이 아니라 길게 집을 비워야 한다면 예약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모드는 온도와 상관없이 2시간마다 20분씩 보일러가 가동되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난방비도 많이 안 나오고 동파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 조절 방법을 알았다면 이젠 난방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우선 자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인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보일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난방비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교체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콘덴싱 보일러는 구매하실 때 정부 지원금으로 10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최대 13만원 연료비 절감을 받으실 수 있으니 2년 안에는 본전 뽑습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 없이 보일러를 구매할 때 아예 그만큼 공제해준다고 하니까 부담이 적을 듯 합니다.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 그리고 난방수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하기. 오래된 배관 안에 이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난방수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순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방수의 온기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공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보일러를 트는 만큼
공간이 따뜻해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중간중간 차가운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별 난방이라면 5년에서 6년, 중앙 난방이라면 2년에서 3년 주기로 난방 배관 청소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난방수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에너지 효율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가습기 활용으로 습도 관리. 열 전달률이 건조한 공기보다는 적당한 습도가 있는 공기일 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왜? 사우나 안에 뜨거운 돌들이 있고 거기에 물을 뿌리면 수증기가 발생돼서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공간을 가열하는데 수증기가 있다면 그만큼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이죠. 어때요? 참 쉽죠? 단열에 신경 쓰기. 겨울철 열 손실이 많은 곳은 외벽과 유리창, 창문 쪽이 많습니다. 뽁뽁이랑 문풍지 같은 걸 붙이신다면 밖에서 불어오는 우풍 차단도 하고 안에서 빠져나가는 열도 붙잡아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커튼도 좋습니다. 커튼은 창문뿐만 아니라 천장부터 바닥까지 설치가 되다 보니 추운 우풍을 막고 보온 효과도 하고 있습니다. 뽁뽁이와 문풍지 그리고 커튼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이중창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올 겨울도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얼어붙을 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효자들이 알려준 따뜻한 난방 방법 보시고 마음만큼은 훈훈하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자들이 항상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겨울에 감기 안 걸리도록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들께 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효자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